이 문제는 원래 그 노트에 포함이 안 됐던 문제인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설명하려고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3장 저지의 과제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은 제가 피드백 드릴 때 보니까 이 문제를 원래는 요구사항은 분할 정복으로 해결하는 건데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n개의 정수 배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서 합계가 가장 큰 연속된 부분 구간의 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주어지면 이 부분, 여기가 가장 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속된 구간이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합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6을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분할 정복을 하게 되면 n 로그 n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핵심은 반으로 나누면 연속된 부분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중간들을 합쳐서 쭉 가야지만 그게 연속 부분 구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선형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씩 나눴고 그 스플릿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ON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n로그 n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뭐 메모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메모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태블레이션, 즉 bottom up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bottom up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점화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점화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을 찾는 정형화된 방법, 한 가지 방법은 WIS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어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요소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이거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특성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우리는 그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겠고 그거로부터 점화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가장 큰 부분 구간이라 가정하고 마지막 값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l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ln은 n번째 요소로 끝나는 가장 큰 부분 구간입니다. 그리고 an은 n개의 정수 배열의 가장 큰 연속된 부분 구간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n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ln들 중에 가장 큰 것이 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은 max L1부터 LN까지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LN이라는 거를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걸로 돌아가서 VN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포함된 경우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누어져요. 첫 번째 경우는 VN이 홀로 가장 큰 부분 구간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다 음수가 온다든지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까지의 최대값 가장 큰 구간이 계산하더라도
얘보다는 얘 혼자가 이것보다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얘라 더하더라도 얘가 음수이면 전체 값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얘 홀로 가장 큰 구간일 수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00이면 요 하나가 가장 큰 구간이 되겠죠. 여기까지의 합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1은 VN이 홀로 가장품 구간을 형성하는 거고요. VN이 홀로 가장 큰 구간을 얘 혼자 형성하는 것이 아니면 연속된 부분간이기 때문에 바로 전 거는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전까지의 또 최대 요 m-1, 즉 vm-1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구간이 있으면은 걔랑 얘를 더한 값이 그 최종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LN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경우와 이 경우 중에 큰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것만 계산을 하면 우리는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즉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찾고 하는 AN은 그 배열의 그 요소가 없고 여기서 찾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L1부터 LN까지 중 가장 큰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에요. 그러면 이 LN을 bottom 앞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1은 V1이 되겠고 L2는 max V2 L1 더하기 V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2가 홀로 가장 큰 구간일 수 있고 두 번째로 끝나는 L1에다가 V2를 더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속 구할 수가 있겠죠. L1 구하고 L2 구하고 L3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이 중에 최대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L은 V1으로 A도 V1으로 해서 2부터 N까지 진행해 가면서 L을 갱신하고 A를 갱신하고 최종적으로 그 최종적인 A가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간 복잡도는 ON이 되겠습니다. ON. 공간 복잡도도 보통은 태뷸레이션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L1부터 LN이니까 N개의 공간이 필요한데 만약 이 A, 답이라는 것만 알고 싶으면은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 그 합계를 형성한 구간을 알고 싶으면은 이 값들을 다 기록해 놓고 이 어느 위치에서 맥스가 됐는지 그 색인을 유지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되돌아가면서 어디까지를 합계를 했는지를 파악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구간이 최대 구간인지를 그 다음에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LIS, Longest Increasing Sequence, 최대 증가 부분 수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연속된 구간은 아니에요. 연속된 구간은 아니고 증가를 계속하는 부분 수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수열이란 수열의 요소로 구성된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고 1, 5, 2, 4, 7, 4라는 배열이 있으면 1, 5도 순열, 5, 2, 7 다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건너뛰면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2, 4, 4.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증가 부분 수열이고 순 증가 수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5 계속 증가하고 있죠. 요소들이 1, 2, 4, 7 증가하고 있습니다. 2, 4, 4는 4, 4가 같기 때문에 순 증가 수열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최대 증가 부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걸 찾는 거죠. 1, 2, 4, 7.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길이. 그래서 완전 탐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모든 부분 수열을 다 고려하면은 그거는 지수계가 만큼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으면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점화식을 찾아서 그 점화식으로부터 이제 버텀업 형태로 계산하는 태블레이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특정 요소를 포함한 경우 증가 부분 수열이기 때문에 다음에 포함하는 요소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을 포함했으면 7보다 큰 거를 포함할 수 있지 7보다 작은 것들을 뒤에 만나면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수열 중에 일부만 우리는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수열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따라서 대단히 많은 수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블레이션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마지막 값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거를 나누어서 그 답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점화식을 찾고자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값이 이 IS, Increasing Sequence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예를 들면 4를 그냥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는 그 앞에 2 또는 1이 올 수 있어요. 얘보다 큰 값은 올 수 없습니다. 7을 생각하면 4, 2, 5, 1 다 되는 거죠. 그래서 7로 끝나는 LIS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 2, 5, 1 요 4개, 얘보다 작은 것들, 그러니까 7보다 앞에 있는 것들 중에 7보다 작은 애들의 고값의 LIS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LIS I는 LIS K, K는 I보다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중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거가 다가 아니라 요게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요 K번째 애가 AI보다는 순 증가니까 작아야 돼요. 작은 애들의 LIS의 최대값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바로 적용을 해서 그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메모이제이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태블레이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의 기본은 재기 함수입니다. 재기 호출을 이용하면 전수조사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경우를 테스트하도록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재기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나는 동적 프로그래밍, 태블레이션으로 저 점화식을 찾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버텀업으로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전수조사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만들면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작은 범위가 작은 문제들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 만든 알고리즘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엔 여기다가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적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전수조사로 아까 그, 그 버텀 업 방법으로 태블레이션으로 점화식을 찾을 때에는 생각하는 게 마지막 요소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늘 보통 살펴보는데 전수조사 할 때는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요소가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호출하면 돼요. 포함하는 경우를 호출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호출해가지고 돌아가게끔 재기 호출을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solve를 우리가 리스트와 0과 -1을 줘서 출발할 거예요. 즉 시작할 위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previous position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LIS에 포함한 요소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처음에는 -1로 할 겁니다. 포함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 위치들이 증가를 할 거고 사이즈보다 커지면은 중단을 하게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0, 그러니까 중단이 되면 덧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못 구한 거니까 0을 반환하면 되겠고, 두 가지죠.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솔루션에 넣은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previous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할 경우에는 포지션을 증가시키고 이전에 넣었던 포지션을 줘야 되겠고, 답은 하나를 넣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조건이 있는 것은 얘는 이제 처음 -1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죠. AK가 AI보다는 작아야 이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요소를 집어넣을 수 없으면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면 변하는 정보가 두 개가 됩니다. 변하는 정보가 두 개가 되면 메모이제이션 하려 그러면 2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호출하면 되겠고, 여기서 요 2차원 배열의 값을 갖고 와서 걔를 검사를 합니다. -1이면 이 경우에는 이 메모이제이션 하는 그 캐시가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건 길이니까 길이는 0 아니면 양수가 되겠죠. 길이가 음수될 수 없으니까 -1로 초기화를 해서 아직 그 previous 포스와 포스에 대한 값을 찾지 못했다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previous 포스는 -1부터 시작하니까 최대값보다는 하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크기를 다 줄 수도 있고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와서 레트가 -1이 아니면 걔를 주고, 아니면은 그것들을 결과로 레트에다가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레트는 걔를 포함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와 포함하고 가는 경우를 해서 요 위치의 값을
그 중에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걸 만들면 변화하는 것이 뭐냐? 걔를 보면 그걸 변화하는 것들을 그 요값에 대해서는 또다시 똑같은 걸 호출했을 때는 다시 또 재기적으로 호출하지 않도록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려면은 2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2차원 배열을 쓰다 보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는데 하나만 사용해서 바꿀 수 없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간 복잡도를 조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LRS의 시작 세기는 요 중에 하나예요.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드로 나타내면 이거 그거고 그냥 우리 수도 코드로 하면 2부터 n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솔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냥 부르고 땡이었는데 이제는 그때 부를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포르프를 돌려서 0번째에서도 시작하고 1번째에서 시작하고 2번째 이렇게 해서 n-1번째부터 다 시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넘어가면은 previous 포스에 대한 위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next 위치와 요 포스를 비교해 주면 돼요. 다음 위치는 요거 다음이니까 요 위치가 이제 previous 포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넣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요 하나의 값이 previous 포스에 해당되는 거고 요 next가 지금 늘 포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기함수를 보면 여기서는 하나만 변하고 있어요. 하나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로 메모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를 해보면 DP는 아까처럼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차례대로 계산하고 요걸 계산할 때마다 요 앞에서 얘보다 작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맥스 값을 구해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DP 배열을 만들고 태블레이션 배열을 만들고 1로 길이가 0인 건 1로 세팅을 해주고 리턴 할 걸 1로 세팅해주고 맥스를 잡아놓은 다음에 요 맥스는 요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AI가 AJ보다 그러니까 AK보다 아까 말한 K보다 얘들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그들 중에 맥스를 구하고 그 맥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서 요 현재 DP 값을 개선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됐습니다. n제곱. 그래서 DP로 하게 되면 지수시간 알고리즘이 n제곱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n로그 n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n로그 n이 궁금하신 분은 이 솔루션을 300번의 솔루션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해서 저도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선형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선형적으로 검사를 안 해서 n로그 n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0, 1 배낭 채우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컴퓨터 공학에서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에 무게가 있습니다.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보다 큰
용량보다 더 많게 이 가방에 물건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에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총 n개가 있고, 이 n개들은 음이 아닌 값, 가치, vi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도 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무게들이 넣었을 때 이 무게들의 합이 W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가방에 넣는데 넣었을 때 넣은 물건들의 그 VI 가치들이 가장 크게 되도록 이 n개 물건들 중에 골라서 가방에 넣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W가 6이에요. 그래서 6, 6 크기가 6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4개의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건은 그 가치가 3인데 크기는 4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는 2고 크기는 3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는 4고 크기는 2고, 네 번째는 가치는 4고 크기는 3입니다. 그러면 얘로 채울 수 있는 건 각각 하나씩은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씩 해서 채울 수 있는 걸 보면 4고 여기가 2니까 요 2개를 합치면 6이 되죠. 딱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의 합은 7이 됩니다. 요 2개도 2와 3이니까 5가 되죠. 무게가 5니까 이 6에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2개의 가치를 합하면 8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3, 3이 있어요. 무게가. 그럼 요 2개를 무게를 합하면 6이 되니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와 4를 넣으면 6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적으로 그 가방에 채우는 방법은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와 얘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물건이 있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물건으로 가방을 채우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됩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영일 배낭 채우기입니다. 왜 영일이냐면은 물건을 넣거나 안 넣을 수 있습니다. 반만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라서 넣을 수 있다면 잘라서 이렇게 넣게 되면 그거를 빈틈없는 채우기 문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탐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일 배낭 채우기는 탐욕적인 방법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을 다 따져보면 가능한 집합수가 되기 때문에 또 지수개만큼 필요합니다. 지수 비용만큼의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탐욕적인 방법으로 혹시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발레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발레들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런 예시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가장 가치가 높은 건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10입니다. 나머진 9고요. 채울 수 있는 크기는 30이에요. 그러면 가장 높은 거니까 10, 요 첫 번째 물건으로 채우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25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5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이 두 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채우는 방법, 크기는 18밖에 안 되죠.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용량은 20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채우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무게가 적은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10, 10, 25 무게순입니다. 가치는 4, 4, 10이에요. 그러면 가장 무게가 적은 순으로 채우게 되면 1번, 2번으로 채울 것이고, 그러면 용량이 20이 되죠. 가치는 8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추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얘의 최적해는 얘를 그냥 요 하나만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이 안 나는 걸 알 수 있으면 다른 기준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무게당 가치순으로 정렬한 후에 채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는 무게당 가치가 10이에요. 얘는 6이고 얘는 7입니다. 그러면 이 무게당 가치순으로 채우면은 얘와 얘를 이용하는 거게 되겠죠. 그럼 해가 190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최적해는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개로 채우면은 가치가 200이 돼요. 딱 들어맞고요. 그래서 무게당 가치순으로 정렬해서 채워도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이 알고리즘으로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로 하는 것은 얘가 제일 크니까 얘로 채워요. 55. 그 다음에 7이니까 140, 20입니다. 그러면 무게가 25가 됐고 5가 남습니다. 그러면 얘를 반 잘라서 35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220이 되고 요거는 최적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당 가치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채우면은 빈틈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걸로 최적해를 얻을 수 있는데,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물건들을 쪼갤 수 없는 경우가 더 응용할 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물건이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이 안 되는지 그 경우를 나누어서 그 문제의 답의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점화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S가 최적해예요. 가정합시다. 그러면 n번째 아이템은 S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포함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마지막 WN은 마지막 물건의 무게는 그 가방 용량보다는 작습니다. 크면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S 빼기 N, 그러니까 최적해에서 n번째 물건을 뺀 그 나머지 아이템은 이게 S'이라고 합시다. 이 S'은 n-1개 아이템으로 구성된 용량이 W-WN인 가방 문제의 최적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n이 무게가 5였어요. W가 30이었으면 나머지 물건들을 25인 용량으로 채우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원래 해에서 n을 빼면 얘는 이 S'은 요 25 문제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최적해가. 왜냐하면 만약에 S'이 S'이 아니라 S'가 S-N, S'보다 더 최적해이면 얘와 VN을 합치면 이것은 해가 되고,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는 해가 되고, 이 해는 S보다는 더 좋은 해가 돼요.
따라서 모순이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경우 2, n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n-1개로 1개 아이템으로 w인 문제, 원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와 이 해는 원래 해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n은 포함이 안 되니까 나머지 n-1개로 채웠을 때 얻어지는 해와 n개로 채웠을 때 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점화식으로 구성해 보면 VIX는 i개의 아이템으로 용량인 X를 용량을 채우는 가방 문제는 max vi-x 요 경우죠. 마지막 아이템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경우와 포함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둘 중에 더 큰 것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얻으면 탑 다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적 프로그램 태블레이션 이용해서 bottom up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wi가 x보다 크면 x의 용량, 가방 용량보다 현재 고려해야 되는 그 물건의 용량이 크면 포함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VIX는 그거를 뺀 것과 동일합니다. 또 i가 0이 되거나 x가 0, i가 0이라는 건 채울 물건이 없다는 것이고 x가 0이라는 건 가방에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의 V값은 최적해는 0이 됩니다. 늘 물건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넣게 되니까 가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에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면 아니면 물건 자체가 가방 용량 자체가 원래부터 0이면은 거기에 물건을 넣을 수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bottom-up 형태대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변하는 정보가 2개죠. 그러면 필요한 테이블이 2개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한쪽은 아이템 수, 한쪽은 가방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n 플러스 1, w 플러스 1 배열을 만든 다음에 a0i는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여기 첫 번째 차원이 물건의 수예요. 가방에 채울. 근데 이 물건의 수를 0으로 해놓으면 가방의 용량과 상관없이 채울 물건이 없으면 다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n개의 물건들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이 값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wi가 x보다 크면 ix는 그 물건을 제한 이전까지의 물건의 최적해로가 동일해지는 거고, 물건을 x에 채울 수 있으면 2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i-x와 얘를 넣었을 때 요거를 x에서 빼고 얘를 더했을 때의 용량을 가치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포문이 2개 있고 얘는 n, 얘는 w니까 전체적으로 nw 비용이 듭니다. 이 역시 다중변수 빅 O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n은 물건의 개수입니다. 용량이에요. 가방의 용량. 그런데 가방의 용량이 고정이 되어 있고 n이 변하면 비용은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n이 고정된 상태에서
W가 변하면 이거는 선형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얘는 또 그냥 하나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소수 판별 문제나 뭐 캔썸, 카운트썸 그런 데서의 타겟 값과 마찬가지로 그냥 정수입니다. 이 정수가 한 비트 증가할 때마다 필요한 거는 2배씩 늘어나요. 검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얘가 지수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 영일 배낭 문제는 나중에 접하겠지만 MP 문제예요. 즉 폴리노 타임 다차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컴퓨터 공학에서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그 진행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깐 보시면 0일 때, i가 0일 때, 아이템이 없을 때는 얘가 그 무게죠. 무게가 0일 때, 2일 때 그러면 이쪽도 다 0이고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채우면 돼요. 물건은 1일 때, 첫 번째 아이템 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다 3이 된다는 거는 명확하겠죠. 얘만 채울 수 있으니까. x가 3일 때는 얘가 무게가 4니까 여기만 요때만 얘만 하나씩 들어가고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럼 i가 2가 되면은 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겠죠. 그러면 3일 때는 얘만 채울 수 있으니까 2가 되겠고 4가 되면 이 두 개는 동시에 채울 수 없으니까 또 3이 돼요. 그런 식으로 요 식을 이용해서 쭉쭉쭉 계산하면 여기가 최종적인 값이 되고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해입니다. 이 가방에 요 4개 물건들을 채웠을 때 최적이 가장 가치가 최대가 되는 채웠을 때 그 가치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8인지는 알지만 어떤 애들을 포함해서 8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 8을 어디서 나온 건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계산된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이 얘를 이전 얘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은 두 개를 더해서 얘와 얘를 더해서 만든 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면서 i 4번째 또 i 3번째가 채워서 8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ON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최대 ON의 요 개수만큼 백해서 어떤 물건들로 최적의 값이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프로그램 통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고 답을 찾으면은 그 답을 찾은 과정을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해를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첫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